205페이지 보시면서 상품 관리에서는 상품 분류 관리에 분류 관리를 들어갑니다. 여기 저번에 우리 만드셨던 카테고리 있는데요. 여기 추가로 아우터, 바텀, 드레스, 액세서리 이렇게 더 넣을 거예요. 여기 그러면은 얘는 삭제. 대분류 추가를 누르시고 여기 새 상품 분류에다가는 아우터, 그리고 표시상태 표시함, 메인 분류 표시상태 표시함. 그러고 여기서 이제 확인. 이렇게 누르면 분류 정보가 저장되면서 이렇게 앞쪽에 아우터가 생기죠. 마찬가지로 대분류 추가를 하셔서 이번에는 버텀. 표시함, 표시함으로 하고 확인. 그 다음 대분류 추가해서 이번엔 드레스. 표시함, 표시함, 맨 밑에 확인. 또 대분류 추가해서 액세서리 ACC. 표시함, 표시함, 확인. 아마 첫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 분류명과 분류 설명, 그리고 요 밑에 검색 엔진 최적화는요, 나중에는 적어주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러니까 브라우저 타이틀에는 예를 들어 이 탑을 눌렀을 때 들어가지는 타이틀에 뭘 적을 거냐 이런 거거든요. 그리고 메타 태그라는 부분에 키워드 있잖아요. 여기다가는 각각 이 카테고리 안에 들어갈 키워드들 있죠. 탑에 해당하는 여러 가지 뭐 티셔츠, 와이셔츠, 뭐 브이넥 뭐 등등의 그런 내용들 키워드를 적어서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그렇게까지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지금은 그냥 가볍게 만드는 거니까 이렇게 세팅만 좀 해주세요. 여기까지 다 되신 분은 이거 PC 쇼핑몰 바로 가기를 눌러보시면은 탑, 아우터, 바텀 얘네들 다 나와 있는 거 보이죠? 요거 한 번만 확인해 보시면 돼요. 요거 다 보신 분은 이제 중분류 카테고리 만들기 들어갈 거예요. 일단 요거 세팅되어 있는지를 먼저 본 후에 중분류 카테고리 하겠습니다. 자, 중분류 카테고리 만들기 하겠습니다. 그럼 중분류로 구분할 대분류 카테고리를 일단 클릭을 해보시면 옆에 플러스가 떠요. 이 부분을 누르시면은 중분류를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저번 시간에 제가 대략적으로 만든 게 보이는데 이거는 그냥 선택해서 제거해 볼게요. 만약에 제거를 한다면은 선택을 해서 삭제하시면은 삭제를 할 수가 있어요. 제가 만들었던 건 일단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삭제를 할게요. 다시 탑 옆에 플러스를 누르면 새 상품 분류가 뜹니다. 여기다 티셔츠라고 적어 볼게요. 티셔츠. 자, 중분류 카테고리가 만들어진 걸 확인할 수 있는데 표시 상태는 표시함으로 골라주시고요. 메인 분류 표시 상태는 표시 안함으로 놓을게요. 그러고 확인. 자, 또 만들 거니까 탑 선택해 놓고 다시 플러스. 이번에는 블라우스네요. 표시 상태 표시함 누르시고 확인. 그 다음 다시 대분류에서 플러스 누르셔서 이번에는 니트네요. 니트. 그리고 표시 상태 표시함 누르시고 확인. 자, 메인 분류 표시 상태를 표시 안함을 한 이유는요. 이 모바일 이제 PC 쇼핑몰을 열었을 때 탑을 누르면 이렇게 창이 뜨는 그런 형태가 지금 내용인 건데 요거를 만약에 티셔츠랑 이런 것들 나오는 거를 메인 분류 표시 상태에 표시함을 하면 어떤 차이가 있냐면 잠깐 제가 다 표시함으로 바꿔서 보여드릴게요. 자, 미리 보기로 보시면은 얘네가 다 펼쳐져서 나와요.
티셔츠, 블라우스, 니트 얘네가 원래 소분류잖아요. 그럼 여기는 안 나오게 하고 싶고 얘를 골랐을 때 이제 하위 메뉴로 보이게 하고 싶은 건데 얘가 티셔츠, 블라우스, 니트가 다 상위로 이렇게 다 떠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카테고리가 자칫 되게 길게 느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좀 장황해지니까 요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메인 분류 표시 상태를 표시 안 함으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어떤 차이인지는 제가 보여드리느라고 들어가서 확인해 드린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아우터에도 재킷, 코트, 뭐 베스트 쭉 적혀 있네요. 요것도 만들어 보죠. 자, 그러면 아우터를 선택하고 옆에 플러스 그러고 만드시면 되죠. 이거 만들어진 거는 표시 상태 표시함 확인. 그다음 아우터에 플러스 눌러서 표시 상태 표시함 확인. 다시 아우터에 플러스 눌러서 베스트 표시함 확인. 플러스 눌러서 이번엔 패딩 이거도 표시 상태 표시함 확인. 그 다음에 가디건 실수했어요. 만들려는 게 아니었는데. 자, 아우터 플러스 가디건 표시 상태 표시함 확인. 자, 이렇게 만드시면 아우터에서도 하위 목록들이 쭉 만들어졌죠? 자, 이렇게 아우터의 중분류까지 일단 세팅해 주시고요. 그런 후에 209페이지에 있는 카테고리 위치 이동하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테고리를 우리가 이렇게 만드셨는데요. 여기 보시면 마이너스가 떠 있죠. 이거는 카테고리가 펼쳐져서 보이고 있는 상태다 라는 뜻이에요. 다시 여기를 누르면 이렇게 플러스가 돼서 카테고리가 숨겨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카테고리는요, 내가 끌어다가 이동할 위치로 이렇게 갖다가 놓으면 돼요. 여기 화살표 뜨는 거 보이세요? 이 위치에 놓겠다 하고 떼주시면 이렇게 위치가 바뀌는 거예요. 끌어서 이렇게 화살표, 이 안에 화살표가 들어간 건 뭐냐면 이 버텀에 아우터라는 지금 제가 잡은 카테고리를 하위 카테고리로 넣겠다 해요. 그리고 요 사이에 있는 거는 그냥 상위 카테고리의 위치를 변경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분류로 집어넣거나 뭐 예를 들어 아우터랑 바텀이랑 같다 그럼 이렇게 집어넣거나 활용을 하실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이해되셨죠? 지금 여기선 탑, 바텀, 아우터, 드레스, 액세서리 순서가 맞으니까 그냥 그대로 일단 저장을 할게요. 확인. 분류 이동 저장. 자, 그럼 됐고 밑에는 이제 테스트라고 해서 카테고리를 만들었던 건데요. 아까 삭제를 해봤으니까 사실 어렵진 않을 거예요. 만약에 내가 이 카테고리가 필요 없을 때는 선택하시고 삭제를 누르시면 해당 카테고리를 제거할 수가 있어요. 그 내용이니까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11페이지에 대분류 페이지 내의 중분류 노출 방법을 좀 볼 건데요. 대분류 페이지에서 중분류가 보이지 않을 때 고객들이 좀 불편함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 분류 설정의 리스트를 사용함으로 놓고 확인을 하면 중분류가 보인다라는 거예요. 자, 일단은 제가 쇼핑몰로 바로 가볼게요. 관리자 기능 사용 안함을 해놓고
이렇게 올려보면 탑, 티셔츠, 버튼, 아우터에 보면 이렇게 자켓, 코트, 베스트 해서 아까 전에 중분류를 적어놨던 게 이렇게 뜨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보통은 대분류 페이지에서 중분류가 보이게 되어 있고요. 탑을 만약에 이렇게 들어가서 보시면은 탑에 있는 메뉴들이 보이는데요. 그때 만약에 이렇게 들어가서 나올 때 하위 분류가 안 나오는 상태라고 한다면 탑 안에서 이제 티셔츠를 누르거나 할 수가 없는 거죠. 아까 요 위에서 이렇게 가서 티셔츠를 눌러서 봐야 중분류를 볼 수 있다면 조금 답답하죠. 그쵸?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게 211페이지, 212페이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한번 해볼게요. 상품 관리로 가볼게요. 자, 다시 그럼 카페24로 와서 상품 관리에 상품 표시 관리, 상품 표시 관리라는 메뉴가 안 보이네요. 상품 관리에 편의 기능 설정이 있다고는 합니다만 지금 네, 요거는 여기로 갈게요. 지금 관심 메뉴, 터본 메뉴, 분류 리스트, 상품 표시. 자, 메뉴 여기로 가주세요. 상품 관리에 이게 메뉴들을 좀 제대로 적어놨으면 좋은데 메뉴 위치가 매번 좀 바뀌다 보니까 어쩔 순 없을 거예요. 자, 일단 메모를 좀 해놓죠. 상품 관리에 보시면은 편의 기능 설정이 있어요. 상품 관리, 상품 관리, 편의 기능 설정. 여기에 보시면은 편의 기능 설정이 있고 여기서 분류 설정에 보시면 분류 리스트 표시가 사용 안 함이 돼 있죠. 요거를 사용함으로 바꿔주세요. 그러고 일단 뭐 그대로 할게요. 현재 분류에 속한 모든 분류 표시하게 하겠다. 만약 이렇게 하고 확인을 해보면 저장되었습니다 라고 떴을 거고요. 이거를 다시 들어가서 탑을 제가 눌러서 들어가 보면 티셔츠, 블라우스, 니트가 이렇게 하위 메뉴가 보이죠. 그래서 티셔츠에 있는 메뉴만 골라서 다시 본다든지 이렇게 중분류를 우리가 선택하기가 쉬워져요. 자, 요거 뭐 경로가 좀 비슷하긴 한데 상품 관리에 상품 관리 편의 기능 설정이 있습니다. 자, 세팅해서 맞춰보셨다면요. 이번에는 일반 상품 등록하기라는 부분을 이제 들어가서 간단하게 한번 상품을 등록을 해볼게요.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다면 이제 상품 등록을 하러 갈 거니까 상품 관리에 상품 등록이라는 메뉴를 눌러주세요. 여기에는 간단 등록과 상품 등록, 세트 상품 등록, 엑셀 등록이라는 메뉴가 있는데요. 일단은 간단 등록부터 한번 소개를 시켜 드릴게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건 간단 등록은 아니고요. 지금은 상품 등록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지만 우리가 간단 등록부터 한번 살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간단 등록 들어가 주세요. 여기는 그야말로 상품을 간단하게 등록할 때 활용하는 메뉴예요. 그래서 상품명에다가 간단한 상품을 적어 주시면 되는데 지금은 그냥 테스트용 상품 이렇게 할게요. 상품 요약 정보는 요 요약 설명에다가는 테스트용 상품입니다 라고 적어 보도록 할까요? 이 기본 정보라는 부분을 잠깐 열어서 보여드리면
판매가 정보, 표시 설정, 상품 분류 설정을 넣을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럼 예를 들어 판매가는 뭐 10,000원에 팔겠다. 그럼 10,000원을 적으면 되겠죠? 표시 설정에서 진열 상태는 진열함, 판매 상태는 판매함으로 바꿔주시고 상품 분류는 제가 그냥 탑에다 넣을게요. 탑에 티셔츠에 넣겠다. 이렇게 골라보세요. 그럼 선택된 상품 분류의 탑에 티셔츠에 넣겠다가 설정이 됐죠? 옵션 재고는 사용하실 거면 사용, 아니면 사용 안함인데 단품의 경우는 사용 안함이 돼야 되겠죠? 근데 만약에 내가 이런 깍대기를, 케이스를 파는데 이 케이스가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이렇게 있다. 그럼 이제 옵션을 넣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네, 지금은 그냥 진짜 기본으로 할 거라서 사용 안함을 해볼게요. 자, 그 다음 여기 이미지 정보에 상품 이미지 등록이 있는데요. 여기를 눌러서 상품 이미지를 등록해서 넣으시면 돼요. 지금 상품 등록에서 그냥 대표 이미지 중에 뭐 가방이면 가방 요거 하나를 열기 해서 넣어보시면은 사진이 들어가지는 걸 볼 수 있죠. 여기서의 권장 사이즈는 600에 600 픽셀로 되어 있지만요. 1:1 사진이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상품을 우리가 미리 보기로 보면은 어떻게 상품이 올라가는지가 이렇게 보입니다. 지금 보시면 테스트용 상품이라고 여기 적혀 있죠? 요약 정보에 아까 적었던 테스트용 상품입니다. 판매가, 그리고 배송비, 저번에 우리 배송비 설정 3,000원 줬잖아요. 그리고 옵션은 따로 없으니까 수량 고르게 나오고 그 다음 구매하기. 상세 정보 넣는 란이 없었어요. 그죠? 네, 간단 등록 한번 가볍게 확인해 보았습니다. 안 어려웠죠? 네. 근데 간단 등록은 너무 간단해요. 그죠? 그래서 사실 많이 쓰지는 않기 때문에 이제 두 번째 상품 등록에 요 상품 등록으로 이제 가볼게요. 이건 이제 책에 나와 있는 거니까 같이 또 보면서 해볼까요? 자, 일단 상품을 등록을 할 때 진열 상태는 진열함을 두셔야지 쇼핑몰에 진열이 돼요. 판매 상태도 판매함을 해야지 쇼핑몰에서 판매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 상품 분류를 고를 텐데요. 아까 탑, 버텀, 아우터, 드레스, 뭐 액세서리 이렇게 넣었었잖아요. 여기서 내가 진열하고자 하는 상품을 고르시면 돼요. 예제에서는 지금은 아우터를 넣는다니까 대분류의 아우터를 선택을 할게요. 그러면 아우터 중에 재킷이냐 코스냐 코트냐 베스트냐 골라라라고 뜨는데요. 그냥 아우터 종류에 그냥 넣을 거라면 적용을 누르시면은 아우터로 들어가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아우터가 지금 이렇게 들어가졌고 일반 상품 영역에서 진열이 되게 지금 선택이 되어 있죠. 그럼 나는 아우터 영역에도 넣겠지만 아우터에서 재킷이라는 영역에다가 넣겠다. 아우터의 재킷을 누르고 적용을 한 번 더 누르면 아우터의 재킷이라는 카테고리에 들어가는 메뉴가 또 생기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선택한 분류를 선택을 해서 집어넣으시면 돼요. 만약에 214페이지를 보니까 여기서는 일반 상품 영역에도 말고 추천 상품 영역에 넣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추천 상품 영역을 선택해서 해당 상품 영역에 이 재킷 상품이 뜨도록 설정할 수도 있는 거 확인되시죠? 자, 그 다음에 밑에 보면은 메인 진열이 있어요. 이건 이제 뭐냐면은 메인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 쇼핑몰 제일 처음 열었을 때 뜨는 페이지 있죠. 그게 이제 메인 페이지잖아요. 그 메인 페이지의 추천 상품 영역에 진열할 거냐, 신상품 영역에 진열할 거냐, 아니면 다른 카테고리를 또 만들어서 그 추가 카테고리, 예를 들어서 뭐 인기 상품 이런 걸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그런 카테고리에 진열할 거냐,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나는 추천 상품 영역에 진열하겠다라고 하면 추천 상품을 체크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표시 제한이라는 게 있는데요. 요거는 뭐냐면 내가 상품을 올리는 거를 회원에게만 표시를 해줄 수도 있어요. 회원만 살 수 있게. 그러면은 그때 이제 회원에게만 표시를 해서 내가 회원 등급에 따라 이 회원한테 이 회원으로 로그인 했을 때만 보이게 하는 그런 게 가능한 거고 보통은 모두에게 표시를 하겠죠? 자, 모두에게 표시.
자, 이제 기본 정보란으로 넘어가네요. 기본 정보로 갈게요. 216페이지 기본 정보 입력하기 참고해 주시고요. 상품명서부터 소개하겠습니다. 자, 상품명. 여기서는 예시 플라워 미니 원피스라고 적었네요. 저도 그럼 그렇게 적을게요. 자, 영문 상품명이 있다면 적으시면 되겠죠? 이 영문 상품명은 어떤 경우냐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한국에서만 팔지 않고요. 우리 요 좋은 점이 이 카페24가요. 외국 쇼핑몰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해외에서 들어올 때 해외로 이제 언어가 번역돼서 보이는 그런 쇼핑몰도 가능하기 때문에 다국어 쇼핑몰로 활용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영문 상품명을 구글로 번역을 해서 예를 들어 아까 출발어가 뭐였죠? 예시 플라워 미니 원피스 였잖아요. 이걸 도착어 영어로 번역해라 라고 하면 괄호가 있어서 번역이 바로 안되나? 지울게요. 네, 이렇게 예시라고 하니까는 예스라고 나오네. 예스는 지울게요. 플라워 미니 드레스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아까 번역이 안 눌린 건 괄호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괄호를 지우니까 번역됐죠? 이거 사용하면은 이런 식으로 영문 상품명을 적을 수 있게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일이 구글 번역기를 돌리지 않더라도요. 바로 여기서 구글 번역 버튼이 있어서 바로 번역해서 바꿔 쓸 수가 있어서 일단은 만약에 영문 그러니까 외국에 내가 쇼핑몰로 판매를 한다라고 할 때도 활용이 쉬울 걸로 보여집니다. 상품명 관리용이라고 적혀 있는 거는요. 상품명 외에 상품 관리를 위한 단순한 정보를 입력하는 건데 입력한 내용은 쇼핑몰을 이용하는 고객들한테 노출되지 않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여기 필수라는 표시가 없으니까는 우리가 뭐 그렇게까지 관리할 필요는 없다 싶으면 안 넣으시면 돼요. 자, 공급사 상품명. 요것도 안 넣어도 되는 부분인데 공급사에서 제공하는 상품명이 다른 경우 있죠. 예를 들어 나는 일단 여기 홈페이지에다 플라워 미니 원피스라고 해서 팔고 싶은데 공급사에선 다르게 부르는 거예요. 원피스 A라고 불러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나중에 이게 지금은 기억하겠지만 원피스 A가 플라워 미니 원피스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등록을 해놓을 때 공급사 상품명을 적는 거고요. 안 적으셔도 됩니다. 자, 모델명. 제품의 모델명을 입력하는 메뉴예요. 물론 모델이 있다면 모델명을 입력하시면 되겠고 그렇지 않다면 그냥 비워두셔도 되기 때문에 여기도 비워놓는 걸로 할게요. 상품 코드는 자동 생성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카페24 쇼핑몰에 상품을 우리가 등록하면 자동으로 상품 코드가 생기기 때문에 따로 입력하실 필요가 없으세요. 자, 자체 상품 코드. 요거는 뭐냐? 내가 이제 상품이 되게 많은 거예요. 예를 들어 물류 창고를 관리하시면서 상품을 파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예, 소규모는 이제 집에서 하시겠지만 잘 되면요. 이제 물류 창고를 마련해 가지고 사입해서 그렇게 판매하는 분들이 있어요. 보통 그렇게 키우는 데는 좀 부단히 노력은 필요하지만요. 어쨌든 간에 빨리 키워지는 경우는 한 6개월에서 한 1년 사이에 그렇게 크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어찌됐건 상품을 많이 내가 관리를 하게 된다면 아마 그때는 이제 바코드 같은 것도 채택을 하겠죠. 그때 이용하는 게 자체 상품 코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안 써요. 자, 상품 상태. 자, 여기는 신상품, 중고상품, 반품상품, 재고상품, 전시상품, 리퍼상품, 스크래치 상품 등의 다양한 상품 상태가 있고요. 그냥 고르시면 돼요. 지금 신상이면 신상품으로 맞추시고 상품 요약 설명. 여기는 이제 상품에 대한 요약 설명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우리가 그냥 가볍게 적어서 한번 확인만 해볼 건데요. 그냥 테스트용 상품입니다. 아까 적은 거 그대로 쓸게요. 상품 간략 설명. 이거는 상품에 대한 간략 설명으로 실제로 요약 설명과 비슷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여기다가는 플라워 미니 드레스 테스트용 상품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적어볼게요. 자, 요약 설명과 간략 설명 둘 다 안 적으셔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어떻게 나오는지는 우리가 처음 올리는 김에 구경을 좀 하고자 해서 작성을 한 거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상품 상세 설명 이제 적을 차례인데 이 상세 설명은 상품의 상세 이미지를 등록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는 에디봇 작성과 직접 작성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상세 페이지를 아직은 만들기 힘든 상황이다. 그쵸? 아직 우리 포토샵 안 배웠으니까. 그렇다면 에디봇 작성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시간은 에디봇으로 한번 작성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 에디봇 작성이라는 버튼을 한번 눌러보시면은 에디봇으로 이제 작성할 수가 있는데요. 그 전에 제가 동영상 가이드로 한번 어떻게 하라고 하는지 한번 눌러보면은 이런 식으로 에디봇 작성을 어떻게 웬만한 했다라는 기록이 걸 따로 합성하고 해주네요. 네, 그래서 뭐 쇼핑몰을 우리가 상세 페이지 만들 때 어떻게 써라라는 그런 내용들을 카페24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으니까 참고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일단 그냥 보는 건 나중에 보고 에디봇으로 작성하기 가볼게요. 자, 에디봇은요 되게 간단하게 돼 있어요. 실제 모듈들이 다 구성이 돼 있고 그 모듈을 그냥 만들어서 넣는 형식이에요. 자, 사용자 베이직 뭐 쭉 나오죠. 자, 이렇게 템플릿들이 있는데 아예 내가 빈 캔버스에서 이용하겠다면 요거 사용자를 누르면 되고요. 아니, 난 어느 정도 꾸며져 있는 템플릿을 활용할 거야 하면은 꾸며져 있는 템플릿을 이용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자, 217페이지 볼게요. 제공 템플릿은 카페24에서 만들어진 디자인을 제공하는 거예요. 뭐 베이직을 눌러보면 이런 식으로 나온다든지. 그러니까 이게 디자인 템플릿이 이미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내용만 살짝 바꿔서 올리는 게 바로 여기 있는 에디봇 디자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내 템플릿이라는 곳은 뭐냐면 내가 템플릿을 만들어 가지고 그대로 저장해 놓을 수가 있어요. 그럼 거기 있는 내용들만 이제 바꿔서 내 템플릿대로 운영을 할 때는 내 템플릿을 나중에 쓰면 되는 거예요. 자, 예제에서는 218페이지 보니까 스페셜이라는 템플릿을 고른 것 같아요. 선생님 그 창이 안 켜져요. 이 창이 안 켜져요? 네. 잠깐. 자, 상품 등록의 표시 상태를 진열 상태를 진열함, 판매 상태를 판매함으로 바꿔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품 분류를 여기서 설정을 할 건데요. 관련된 페이지는 아까 전에 우리 설정을 했었던 212페이지 보시면 돼요. 자, 대분류 카테고리의 아우터를 선택하고 적용하면은 이렇게 아우터라는 선택 상품은 분류가 떴고요. 여기 또 하나 이제 중분류는 아우터에 재킷에 넣겠다. 그럼 재킷을 선택하고 적용하면은 아우터에 재킷 이렇게 선택된 상품 분류가 또 생기는 걸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여기 두 개 다 이제 일반 상품 영역으로 이렇게 체크가 되어 있긴 한데 아우터의 재킷에는 이 상품은 추천 상품 영역에 뜨게 하겠다. 이렇게 진열 영역을 선택을 해주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재킷 영역 안에 추천 상품 영역에 이 지금 올리고자 하는 상품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메인 진열이라는 부분은 우리가 메인에 이제 진열을 할 때 만약 여기다 올리지 않으면 메인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만약 이 지금 올리고 있는 이 원피스였던가요? 그거 올릴 때 내가 추천 상품에 뜨게 하겠다. 그러면 추천 상품의 진열함을 체크해 두시면 되는 거예요. 표시 제한은 일단 모두에게 표시로 하기로 했죠. 상품명 플라워 미니 원피스라고 아까 적었었고요. 상품을 영문 상품명을 적을 수 있었는데 플라워 미니 원피스라고 적고 번역을 해보면 도착어가 바뀌어서 나오는 걸 볼 수 있고 사용 누르면 그렇게 상품명이 설정이 됐죠. 나머지는 그냥 넘어가도 되니까 지금은 넘어갈게요. 자, 상품 상세 설명으로 가겠습니다. 216페이지에 상세 이미지 등록하는 건데요. 에디봇 작성과 직접 작성이 있어요. 직접 작성은 내가 상세 페이지를 다 만들었을 때 그 페이지를 올리는 게 직접 작성이라면 에디봇 작성은 내가 상세 페이지를 다 만들기 힘들 때 기본적으로 이 에디봇이라는 그걸 이용을 해서 상품 페이지를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에디봇으로 작성하기를 눌러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에디봇 창이 나오는 걸 볼 수 있고 템플릿이 이 밑으로 쭉 있습니다. 여기서는요. 템플릿을 이걸 골랐네요. 메이드 바이 자체 제작 템플릿.
자, 마음에 드는 템플릿을 그냥 고르시면 되는데 지금은 저는 예제대로 하려고 똑같은 템플릿으로 고를게요. 그냥 이 템플릿 미리 보기에서 어떤 모양으로 나오는지 확인할 수가 있고요. 마음에 드는 템플릿을 골랐다면 사용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세요. 그러면 이렇게 이미지 업로드 창이 뜹니다. 자, 여기다가 이제 여기 클릭하셔서 대표 이미지에 지금 얘는 상세 페이지네요. 그쵸? 그러면 상품 등록의 상세 이미지 여기서 디테일 에셋이라는 폴더 안에 있는 1, 2, 3, 4, 5번까지를 넣는 걸로 하겠습니다. 열기 눌러주시면 업로드된 이미지가 자동으로 분류가 돼서 들어가지게 돼요. 그럼 이 위쪽에 모델 이미지라고 해서 이렇게 분류가 돼서 나왔는데 사진에 얼굴들이 있다 보니까 모델 이미지로 다 들어갔죠? 만약에 내가 이 영역에 있는 이 이미지가 상세 이미지다. 그러면 얘를 끌어다 상세 이미지 쪽으로 내려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대표 이미지로 설정할 게 이렇게 선택이 돼 있는데 내가 만약에 대표 이미지를 바꾸겠다라고 한다면 모델 이미지의 대표 이미지도 그냥 순서를 바꿔서 설정을 해준다든지 넣을 수가 있고요. 지금 여기서는 지금 이 두 번째 이미지를 상세 이미지로 끌어다가 넣네요. 이렇게 끌어다가 상세 이미지에 넣으면은 얘가 이렇게 들어가지죠. 나머지 이미지들도 끌어다가 넣어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여기 있는 이미지도 끌어다가 넣어보고요. 얘도 끌어다가 넣어볼게요. 그리고 이 대표라고 되어 있는 거는 지금 여기 예제에서는 삭제를 할 건데 대표 이미지와 추가 이미지는 따로 설정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요거를 활용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여기 삭제를 누를게요. 삭제. 캔버스에서 사용되거나 삭제가 불가능하대네. 일단 그냥 둘게요. 그러면 대표 이미지를 여기서는 요걸로 대표 이미지를 상세 이미지에다 끌어다가 넣었고요. 그쵸? 여기 이미지가 들어가 있고 여기 있는 이 모델 이미지가 이 모델 이미지 위치로 이렇게 갖다 놨네요. 자,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해주시고 대표 이미지에서는 여기 삭제. 그럼 여기 대표라는 메뉴가 사라졌죠. 이렇게 설정을 한 거예요. 그리고 다 됐다면 이제 상세 편집을 들어가 보시면 이런 식으로 세팅이 돼서 나와요. 사진 넣은 것들이 각각 이렇게 들어가서 나오는 게 보이죠? 그러면 여기 이제 내용이 made by 제가 앨리스 스토리였으니까 앨리스 스토리로 이렇게 뜬 거고 내용들 바꾸실 것들은 이제 선택해서 뭐 글씨를 바꾼다든지 맞춰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툴 메뉴를 서게 보면은 여기는 이제 텍스트 적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여기다 추가로 텍스트를 더 적겠다라고 한다면 텍스트를 눌러서 텍스트를 더 적을 수가 있게 되어 있어요. 자, 이미지를 넣으실 땐 이미지를 눌러서 내가 업로드해서 이미지를 더 넣을 수가 있게 되어 있고 프레임의 경우도 여러 가지 이런 그림 프레임을 넣어서 내가 원하는 형태로 그림을 배치해서 넣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를 만약 그림을 넣겠다면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그림을 넣을 수가 있거든요. 예제가 없으면 그 카페 식사 사진으로 안 보내도 돼요? 예제가 없어요? 예제가 없어. 그래요? 자, 그러면 이미지 정보에 보시면요. 대표 이미지 등록하는 데가 여기 있어요. 그래서 이미지를 내가 대표 이미지를 어떤 이미지로 등록을 할 것인지 대표 이미지와 상세 이미지, 목록 이미지, 작은 목록 이미지, 축소 이미지 다 똑같은 사진으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데 등록해서 넣을 수가 있다라는 거고 추가 이미지 등록 같은 경우는 내가 이미지를 더 추가해 놓으면은
대표 이미지 밑에 조그만하게 뜨는 이미지들이 추가 이미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상품 이미지 꾸미기라는 거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대표 사진을 만약 집어넣는다라고 한다면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까지 카페24 이미지에서 뭐 예를 들어 여기서 MD 추천 뭐 또는 기획 상품 이런 어떤 표식을 추가해서 넣으면은 요 앞에 상단 왼쪽에 이렇게 미리 보기에 표시가 돼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럼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까지만 요 표시가 나오게 대표 사진에 꾸며서 올릴 수가 있다라는 거고, 이 기간이 지나게 되면은 요 표시가 사라지겠죠? 이걸 풀어놓게 되면은 따로 표시 기간이 따로 설정이 되지 않은 채로 계속해서 얘가 나오는 거고요. 자, 제작 정보, 제조사, 공급사, 브랜드, 트렌드, 뭐 자체 분류에 대한 내용들 입력해서 넣으시면은 사용자 그 상세 정보 부분에 나오고요. 상세 이용, 그 다음 아이콘 설정. 요거 같은 경우도 아이콘을 내가 만약에 핫, 세일 뭐 이런 것들을 달아서 추가를 하면은 이게 대표 사진에 핫이라고 이렇게 붙어서 보여지거든요. 표시 기간을 설정해서 그 기간 동안만 보이게도 할 수 있고, 그렇지 않고 그냥 계속해서 핫 표시가 나타나게 해줄 수도 있어요. 배송 정보, 뭐 국내 배송이니까 뭐 그대로 놓을게요. 고칠 수 있는 부분들은 나중에 고치시면 되겠고, 추가 구성 상품이 있는 경우 사용함 아니면 사용 안 함. 추가 구성 상품이라는 건 이런 건데, 이 바람막이 자켓이면 바람막이 자켓을 사면서 만약에 바람막이 모자를 같이 판다든지 바람막이 자켓을 담을 수 있는 봉투를 판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게 추가 옵션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사용 안 한다면 사용 안 함으로 하시면 돼요. 그리고 관련 상품은 뭐냐면, 바람막이 그 상품을 만약에 판매를 한다라고 했을 때 다른 내가 이미 판매하고 있는 쇼핑몰 안에 판매되고 있는 제품들 중에서 관련된 상품들을 넣어서 이 상품을 사는 김에 같은 상품들을 사서 같이 구매할 수 있게 연동을 시킬 수가 있는 메뉴예요. 지금은 안 쓸 거니까 사용 안 함 할게요. 검색 엔진 최적화는 지금은 그냥 두시겠지만 나중엔 적는 걸 추천드리는데요. 아까 검색어에 적은 내용들이 대략적으로 이렇게 나오기는 하네요. 메타 태그에. 검색어에 적은 내용이라보다는 키워드가 적혀서 나오는데, 요런 내용들을 내가 더 이제 추가로 해서 집어넣으시면 되는 메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메타 태그 같은 경우는 이 상품에 대한 사람들이 검색했을 때 찾아질 만한 키워드, 요런 것들을 채워 넣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어쨌든 다 하셨다면은 상품 등록 한번 눌러볼까요? 그럼 상품이 저장되었습니다 라고 뜰 거고요. 확인을 눌러보시고 미리 보기를 보시면 이렇게 추천 상품에 상품이 잘 들어가 있는 게 보이죠? 아까 제가 핫 눌러놨더니 여기 핫자 떠 있는 것도 보이네요. 그죠? 그리고 아까 탑에도 이렇게, 탑에는 게 아니죠. 아우터에도 넣었으니까 아우터에서도 이렇게 보이는데, 아까 제가 이미지를 기획상품이라고 이렇게 꾸며서 넣었잖아요. 그 기획상품이라는 게 이 위치에 떠 있는 것도 보이고, 상품을 등록할 때 아까 보면은 아우터 재킷의 추천 상품 영역에 넣어라 라고 했기 때문에 상품이 지금 나올 때 아우터 재킷으로 가보면 추천 상품이라는 메뉴에 이렇게 따로 또 뜨게 되는 것도 확인할 수 있어요. 여기 두 군데 뜬 이유가 그 아우터 재킷에서 추천 상품을 체크했기 때문에 얘가 뜬 거고요. 이렇게 눌러서 들어가 보시면은 바람막이 자켓 올려져 있는 걸 볼 수 있죠. 아까 만든 그 에디봇 디자인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도 확인됐습니다. 자, 요 정도로 해가지고 올리시기만 해도요, 어느 정도 이제 상세 페이지 만들어 올리는 데는 큰 문제는 없으실 거예요. 다만 우리가 이 에디봇 디자인은 카페24에서만 쓸 수가 있겠죠. 근데 우리가 카페24만이 아니라 다른 쇼핑몰에도 판매를 하잖아요. 옥션이라든지 지마켓이라든지 아니면 스마트 스토어라든지. 다른 데서도 팔기 위해서는 이거를 이제 에디봇만 믿을 게 아니라 내가 만들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상세 페이지 만드는 거를 지금 천천히 또 들어가 보고 있죠. 자, 일단 요거 올려서 확인 한 번씩만 해보시고요. 잘 되신 분은 한 5분 정도 쉬었다가 2시 50분에 저희 그 쇼핑몰 상세 페이지 디자인 가이드북 들어가는 걸로 할게요. 요거 안 되신 분은 질문 주세요.